한 5년 전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다음에 내 재산을 내가 사고 파는데 왜 규제가 있느냐, 이제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요청들이 많이 있으셨고요. 그동안 사실 풀고 싶었는데 당연히 풀어야죠. 재산권 행사를 임시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서 잘못하면은 그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지를 못했고요.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과감히 규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도하게 올라갈 경우 하시라도 토지거래 허구역에 대한 재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토지 허가제이 풀린다 그래가지고 1을 올렸어요. 부산에 3평짜리가 29억, 28억 그리다가 30억까지 찍을 것 같아요. 서울시가 5년 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정부가 이 막 치솟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마련한 도입한 제도인데 그만큼 집이나 토지 거래할 때 굉장히 좀 제한을 많이 두었던 그런 제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5년 만에 풀었어요. 얼마 전에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네. 그것도 건강하게 안정되는 게 아니라 양극화가 되면서 안 좋게 하락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마 그런 추세를 좀 뒤집기 위한 그런 조치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주택거래에 있어서의 제한을 두는 네, 이제 규제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정된 지역의 집값의 흐름이라든지 거래 양상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과는 이제 다 했고 아하. 득보단 지금 실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여러 찬반 논란 속에서 해당 지역들의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거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토지거래 허가제가 자체가 주는 부작용들이죠.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한 침해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계속 있었고 지금 지정 해제된 지역은 서울 강남 일대 특히 국제교류 복합지구 GBC 개발과 관련해서 인근 지역의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지정이 됐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역에 과연 그 규제 효과를 제대로 얻었느냐 그리고 지정됐을 때부터 그 지정된 지역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그게 온당한 지정이었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해서 거듭 제기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 속에 주민들의 요구들이 상당히 강하게 있었고 결국 서울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도 전반적으로 하향 떨어지고 있는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들의 요구와 거래 활성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런 서울시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른바 잠삼대청이라고 하는데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한마디로 강남,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 지역인데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호재가 나왔으니 여기만 또 집값이 들썩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나오던데요. 사실 그 지난달 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들과의 이 대화 간담회에서 이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 나타난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이 해제되면 거래도 늘고 집값도 오를 거야. 그래서 근처 공인중개사들의 매물을 내놨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인다든가 아니면 호가를 올린다든가 이런 식의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수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실제 거래가 체결이 됐는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제가 되면 여러 이제 규제 족쇄들이 많이 풀리게 되거든요. 분명히 거래 증가에 따른 단기적인 집값 상승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세 영향을 줄 만한 정도냐? 이건 이제 국지적인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대세 영향을 줄 만한 해제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 가격으로 수렴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그런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환경들을 봐야 되는데 금리도 여전히 높죠. 금융당국이 대출 제한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그 집을 사려는 수요에 대한 것도 많이 죽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래 환경들을 고려하면 그 단기적인 집값 상승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그 시장 가격, 지금 하향되는 그런 시장 가격에 수렴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얼핏 들어도 아니 뭐 이런 호재는 왜 강남의 그 원래 땅값 높은 데만 이렇게 호재가 생기나. 네. 저번에도 그러셨잖아요. 건강한 부동산 가격 안정은 골고루 움직여야 된다 했는데 네. 글쎄요. 이건 너무 양극화가 또 부추겨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뭐 결국에는 이렇게 수렴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값 자체는 그런데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은 지금 되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지역별 양극화는 이게 조금 더 부추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예를 들면 집값이 대세 상승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국지적으로 지정됐던 거래 규제가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또 수요가 많은 강남 사구 지역에 물량이 풀리는 조치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의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강남권으로 진입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 혹은 지방에서 서울 지역의 좀 주택 매수를 고려를 하고 싶어 했던 대기 매수들 이런 거는 이번에 이 지역의 물량이 풀리게 되면 이 물량들을 잡으려고 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날 것이다. 네.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어떤 양극화는 조금 더 심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하.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격차는 조금 더 벌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욱이 이게 실거주 2년 의무가 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게 되는 이런 거래가 가능하게지기 때문에 갭 투자 말씀하시는 갭 건가요? 투자를 말씀드립니다. 아하. 그래서 자금 부담을 좀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기회에 좀 매수에 나르는 사람들은 아하. 많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